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전셋값이 최근에 많이 뛰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몇 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보고 아니면 다른 아파트 관심 있던 아파트의 전셋값을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그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격이 저렴해도 3억이었으면 지금 한 3억 4,500, 3억 5천까지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억이었을 때는 한 11억 5천 이 정도 지금 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셋값이 예전에 정고점까지 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빠르게 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전셋값이 뛰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가가 크게 떨어졌던 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 뒤인 21년 7월부터 전세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급격히 떨어졌고요.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같이 더불어지면서 월세가 유리해지고 월세 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고금리, 물가 상승, 환율 불안정 등 경제가 위기설을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조금 이사 가는 걸 좀 꺼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수가 적으면 전셋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단 금리죠.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 것보다 반전세나 월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착시적으로 전세값이 좀 내려갔다, 실거래로 봤을 때는 전세값이 내려갔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근데 집값의 영향도 있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가도 좀 동반 하락했지 않나 했는데, 지금 그러면 전세 하락 요인들이 해소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세 대출 시장 금리의 상승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를 가는 이유이고요. 그간 월세 선호 현상으로 월세도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전세로 가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값이 대단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를 다시 선호하는 현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전세 수급자가 100을 넘어, 현재 수급 지수가 100을 넘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예전의 정고점, 전세값의 최고점을 경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뭐 거기까지 오르는 건 모르겠지만 올 연말까지 제가 볼 때는 계속 상승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세는 상승 구도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했다, 어떤 뭐 경제적 위기가 온다거나 아니면 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오르는 뭐 외부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영향이 없다면 지금 추세로는 전세값은 계속 오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한 8대2 정도 봅니다. 그래서 이 전세값이 올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서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은요, 저희가 분양을 참 많이 하잖아요. 분양을 많이 하면서 재건축 쪽도 좀 많이 하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요즘 최근에 아무래도 추가 부담금, 건축비가 오르면서 추가 부담금을 주어먹는데 많이 부담이 되면서, 특히 강북 쪽이나 이쪽은 아예 올스톱 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재건축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기존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도 물론 있지만 기존 아파트의 전세가 추이가 매매가하고 다시 붙어버리는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매매가가 지금 많이 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차이가 예전에 한 5억 정도 벌어졌던 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3억 5천까지 다시 좁혀졌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경험해본 결과로 말씀드리면, 전세가가 매매가하고 거의 붙어지는 상황이 올 때까지는 매매가가 안 오를 확률도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냐면, 한 서울로 봤을 때 10억짜리가 1, 2억까지 붙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가 10억일 때 전세가가 8억까지 붙었을 때, 그때부터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간, 제가 이런 현상도 많이 봤어요. 예전에 3억 5천 정도 매매했던 복도식 아파트가 전세가가 3억 4천까지 붙은 적도 있어요. 그만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붙은 상황에서는 항상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재밌는 게요, 초기 투자금이 많은 투자는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지나보니까. 왜냐면 이 갭이 되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좁혀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잖아요. 그게 항상 보면 좋은 투자의 굉장히 지표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얼마나 붙느냐를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건 뭐 갭 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집을 직접 거주하고 싶은 분 입장에서도 전세가 추이하고 매매가 추이를 꼭 보셔라.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제가 볼 때는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금리 영향, 물론 중요하죠. 금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금리랑 전세가 갭 투자 성향, 그거 두 개를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한 번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 자금에 영향을 들을 수도 있죠. 그쪽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에는 투자 수요가 없죠. 입주 물량이 정직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금리에 따라 월세 전세 선호도가 바뀌면서 수요가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전세를 선호하고 금리가 오르면 월세를 선호하는 게 현재 현실인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도 있고 아무래도 보증보험도 요새 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월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룸형 오피스텔 월세가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기준으로 80만원짜리 월세, 1080짜리 월세가 지금 1000에 95, 90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그렇게 올랐는데 이 추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월세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원룸을 주택으로 간주시키고 막 이게 종부세 이런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룸형 오피스텔 분양을 안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아마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입주 물량과 금리만 예상할 수 있으면 전세가 방향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입주 물량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입주 물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서울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해보면 알겠지만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정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별로 없어요. 뭐 한 달에 한두 건?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원래는 한 5건, 6건 정도의 그 단지 규모가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두 건밖에 분양을 안 해요. 아예 안 하는 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4년, 25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 이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없으면 공급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4년, 25년, 특히 25년에 올해 말고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가 지금보다 많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걸 보시라 했죠?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만약에 있다면 그 아파트의 매매가가 정체되어 있는데 전세가가 지금 추격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는 준비 완료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무주택인데 어떤 그런 집이 나왔다. 그러면 전세 끼고 일단 사두시고 전세 입자 나가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우리가 뭐 실수요도 있지만 투자도 같이 겸하는 거잖아요. 집값 올라서 나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이고 서울 입주가 적으면요. 나중에 보시면 경기 인천까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항상 움직여야지 그 다음에 서울 인근 경기도가 오르고 그 다음 경기도 외곽이 오르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요. 원래 서울은요. 1기 신도시 입주, IMF, 리만 브라더스, 그 다음 2기 신도시 22년 폭락 중 총 4번을 제외하고는요. 전세가가 항상 올랐던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이 4가지가 있을 때 항상 공급이 많을 때 아니면 금리가 대단히 많이 오를 때 빼고는 항상 전세가는 우상향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결국 전세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월세가 전세 수요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은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서울 아파트는 전세가가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오르니까 이 전세가가 오르는 게 예전에 우리가
다 아파트마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강북 쪽하고 지금 강남 쪽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 쪽하고 다 지금 조금은 달라요. 강북 쪽이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전세가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전세가 추세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유심히 보시고 매매가하고 좁혀지는 상황이 오기 시작한다면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좁혀져 가지고 이제 오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요, 매물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 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매매가가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집값이 지금 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거를 맹신하지 마시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틀립니다. 그 예측이 별로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데이터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뭐 다시 또 전쟁이 나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100%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이 전세가 추이는 매매가 상승 영향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구나 그러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